네, 한국당을 뺀 여야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한국당에서는 4+1 협의체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새 원내 사령탑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여권과의 투쟁을 얘기하면서도 원내 협상이라는 단어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4+1 협의체 가동 그리고 곧 등장할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 사령탑, 전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전국 상황이 계속 좀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어제 이른바 이제 4+1, 4+1 협의체 본격 가동을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동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한국당 쪽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본회의로 돌아오라. 그러고 이제 엊그제까지 시한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한국당과의 이제 끝내 이제 접점을 좀 이루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의 표현에 따르면은 버스는 이미 떠난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까지 예.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이제 2차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원래 최후 통첩을 한 번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오늘까지 네. 그 민생 법안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국당이 요지부동인데요. 또 어쨌든 지금까지 협상 파트너였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마디로 팽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협상의 파트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단식을까지 하면서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4+1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헌법이 정하고 국회가 해야 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단 4+1 예산 협의체는 가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을 12월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일까지는 예산안이 나와야지만이 네. 주말 동안에 기재부에서 이 서류 작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과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사회 안전망들 그리고 기술 독립을 위한 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한 소재 부품 산업 장비에 대한 투자하기 위한 예산안들이 이번에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4+1을 부득이하게 가동을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199건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 논의에 참여해 준다라면은 저는 여전히 기회는 있다. 버스가 떠날 시간이 떠났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타고 한국당의 좌석이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버스가 아직 안 떠났다고 그러시는데 한국당 쪽 입장 어떻습니까? 버스가 떠나든 안 떠나든 예. 저희가 앉을 좌석을 아주 뽑아내버린 것 같아요. 네. 민주당과 협상할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금요일부터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민생 법안부터 처리부터 하자.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라. 예. 본회의를 빨리 열어달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목소리는 아예 외면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협상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나는 일당이다. 그리고 여당이다. 니네 제1야당 108석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우린 니네 밟고 지나가겠다. 이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2, 3, 4, 5중대까지 있으니 그냥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이런 태도입니다. 정말 오만 불손 독재의 태도죠. 이런 태도를 야당이 그냥 묵과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의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야당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고요. 몇 가지 정리하자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민식이법을 비롯한 저희 포항지진법도 있습니다. 모든 민생 법안 먼저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럼 필리버스터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네. 원포인트로 민생 법안을 하겠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필리버스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데 핑계예요. 그다음 두 번째 예산입니다. 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513조 5천억, 약 514조입니다. 예. 국회는 예산을 관리 감독할 우리 세금이에요.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야가 같이 해야죠. 그런데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서 예산을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한국당을 빼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거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갑자기 북한으로 건너간 것도 아니고 이런 태도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선거법,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당이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아예 팽시키고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그리고 지금 같이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서로가 이해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2, 3, 4, 5중대만 가지고 4+1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정체불명의 그 야합 집단이고요.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은 정말 후대에 역사의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여러 가지 뭐 민생 법안이라든가 네. 다른 이제 시급한 법안들도 있고 좀 포항 그 지진특별법. 네. 그 통과 그쪽이 지난 지역 금요일 날 보시니까 직접 발의하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그러면은 발의했지만 아니요, 지금-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함께 같이 여야가 합의했는데요. 필리버스트라는 건 어떤 법안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필리버스트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가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지연을 시키는 거죠. 이건 네. 합법적인 거고요.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겁니까? 지금 모두 걸어놨는데 이거 예. 이제 다 저희가 다 안 하고 일단 원포인트 민생 법안만 하자는 거 제안을 예. 했습니다. 민생 법안 제안한 것은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민생 법안을 처리를 하겠다고 답을 주시면 필리버스터를 그 법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하겠다는 제가 한 건데 말씀 드리면 답을 안 주시는 예. 거예요. 일단은 그 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면은요. 이 국회 이제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이 513조 5천억이거든요. 예. 이 정부 예산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생을 챙기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기술 강국, 독립을 하기 위해서 소재 부품 산업 장비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입니다. 근데 이 예산안이 국회에 오자마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14조 5천억을 깎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뭔지, 뭘 깎겠다는 건지도 없어요. 무조건 14조 5천억을 깎겠답니다. 왜? 500조 넘는 거를 깎아서 499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정말 생각 있는 정당이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 그러면은 그 예산안을 가지고 상의를 해봐서 논의를 해봐서 심사를 해서 이거는 과하니까 삭감하고 이거는 증액합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각 상임위별로 논의하니까 의원들이 오히려 막 8조, 10조 이상을 증액을 했어요. 예. 513조 예산도 모자라서.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한국당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예산안 심사가 진척이 안 됐냐면요.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무조건 14조 5천억을 삭감하라는 지침을 받았으니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통과시켜야 될 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합니까? 통과시켜야 될 법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이면은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원포인트 열면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예. 대해서 원포인트를 하겠다고 답이 없어요. 190 잠깐만요. 을 근데 모두 필리버스터를 이- 거는 예. 거는 말이 안 되고 아니, 말이 안 그러니까 모순이죠, 원포인트를 모순. 열면 되죠. 민생법안 열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처리하고요. 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민생 법안에 처리입니다. 대해서는 네네.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 지금 그럼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또 이제 믿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거고요. 다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봐서는 모르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네. 한국당의 저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은요 네.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그런 정략이 아니라면은 이 199건의 민생 법안에다 필리버스터를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예. 이걸 먼저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거고요. 아니죠. 선거법이라든지 패스트 법안이 올라가면 그때 이거는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걸어놓은 걸 철회하지 않으면서 저희한테 먼저 선거법 철회하라, 공수처 철회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국회에 민생 입법 통과에 협조할 마음이 없다는 자, 것이죠. 오늘도 이인영 대표께서 법안 처리 순서를 다 얘기하셨어요. 예.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우리가 그 안에서 찾고 있었던 건 민생법이에요. 예. 민생법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민생법 서로 지금 신뢰가 다 깨져서 이렇습니다. 저희도 주장하는 것이 민생법을 원포인트, 민생법만 하자는 거예요. 그것만 하겠다 그러면 필리버스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진법 같은 경우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당론 발의를 한 겁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민법이죠. 당연히 본회의를 통과시켜야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선거법 통과시키려고 자꾸 꼼수 부리지 말고 한국당만 그렇게 배제하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내어주고 또 받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물밑에서 진정성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다고 마구 후디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원포인트로 빨리 민생법안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시자고요. 네, 지금 양당 간에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더라도 네. 어쨌든 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뭐 필리버스터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국당 쪽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협의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네. 그래야죠. 그 부분에 네네. 접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버스가 떠났다고 하는 그 이제 공조 협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뭐 협상을 시작했지만 거기에 이제 좀 늦게라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들어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뭐 시간적인 뭐 여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이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2차 최후 통첩입니다. 오늘까지 같이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4조 5천억을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는 네. 예산안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14조 5천억이라는 삭감 목표를 잡고 있으면은 예. 협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들어와서 협상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반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해서 반대한다고 얘기하면은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1에서는 어떻게 협상안이 모아지고 있냐면요. 이 권은희 안과 백혈안 안에서 네. 백혈안 안을 중심으로 하고 권은희 안이 갖고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받아서 거의 이 통과시킬 수 있는 의원들이 모여져서 단일안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거고 본인들이 버스에 탈 마음이 없으면서 자꾸 시간 끌기 위해서 우리 가려고 하는데 뭐 버스에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민생을 볼모로 잡고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제 한국당 쪽이 들어와서 협상을 하려면 이제 새 원내대표가 또 새로 선출이 돼서 세팅이 돼서 이제 시작해야 될 문제.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좀 네. 자세하게 여쭤볼 거고요. 지금 얘기한 김에 지금 4+1 잠깐만, 저 예산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할 게 있는데요. 예. 그 예산안 지금 철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14조 얼마 깎겠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달 처음에 시작할 때고요.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병원 의원께서는 뉴스를 좀 체크를 하고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국회에서 얼마를 삭감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 사정을 다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렇게 뭐 소위 말하면 문외 정당인 것처럼 자유한국당을 아무것도 모르는 정당인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엄마는 불손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예산안은요. 여야가 지금 물밑에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갑자기 중단을 시킨 겁니다. 민주당이. 네. 더 이상 우리 안 해.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지금 소소위를 하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쟁이 많았습니다. 한국당에서 다 양보를 했어요. 자, 소소위 지금까지 밀실로 짬짬이랬는데 하지 말자. 네. 공개적으로 하자. 회의록 남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양보 많이 했어요.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모든 걸 셧다운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뭐 떠나는데 이런 게 다 유치한 말이고요. 들어와라 해놓고는 안에서 문을 그냥 잠그고 열쇠를 채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도저히 함께 하고자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지금 예산안이 한 696건 중에서 예. 쟁점이 되는 거였어요. 그중에 한 30건은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했고 여기서 여야라는 거는 교섭단체 3당입니다. 합의를 했고 지금 한 660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이 교착 상태로 빠지긴 했지만 예산은 저희가 나라 살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건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6일까지 지금 다 그러니까 조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9일, 10일 민주당의 전략은 뭐냐? 다 나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막고 있다가 9일, 10일, 8일, 9일, 10일 이때 네. 갑자기 선거법 올려가지고 순서대로 착착착 하자. 그래가지고 만약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면은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한국당 때문에 민생법안 통과 안 됐다고 뒤집어 씌우고 때리고 쫓아내고 이게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이 이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 사회수로 비하면 폐륜적 행동이에요. 이런 걸 더 이상 저희가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이제 너무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에 저희 두 큰 사건, 국정농단 사건인데요. 좀 진행을 하시게끔 네네. 말을 좀 줄여주시죠. 그러니까 공수처법만큼은 저희가 막겠다라는 의지를 수없이 피력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만큼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협조를. 예, 지금 뭐 지금 표현의 수위가 이제 점점점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팩트만 좀 예. 얘기를 해주시기 제가 좀 바랍니다. 정리를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한국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 다른 야당과 이제 협의를 이제 진행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까?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사인한 게 뭐냐면은 예.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적어도 한국당도 내놔야 될 선거제 개혁안에는 뭔가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만 한국당이 던진 안은 뭐였습니까? 오히려 270석으로 의석수를 줄이고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하는 고민은 아예 없는 안을 내놨기 때문에 한국당과 다른 당들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 4+1 내에서는 적어도 225대 75라고 이 합의안에서 최대한 이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245대 55, 250대 50 이런 다양한 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연동률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250대 50이 좀 유력하게
뭐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죠.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의 의석수를 갖고 있는 예. 대한신당도 꼭 같이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호남 지역 의석 축소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유력하게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문제만 타결이 되면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 4+1에서 단일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그 270석이라고 하는 예. 의석수를 줄이고 연동형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비례대표도 아예 폐지해버리는 이 안을 고집하는 한 저는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관해서 정말 한국당이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와야 되고 이것은 작년 연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약속하고 서명했던 사안입니다. 합의 사안입니다. 글쎄요, 이 뭐 선거의 룰을 정하는 건데 네, 네. 사실은 선거에- 네, 네. 뭐 이건 어떤 합의에 의해서 가는 게 뭐 원칙론적으로 맞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여기서 계속 지금 그 공조 그 협의를 하셔서 어떤 안을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제 한국당이 뒤늦게 들어와서 합의를 할 때는 또 내용이 또 달라질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250대 50으로 합의가 되면은요. 예. 지금이 253 지역구에 비례대표가 47석 아닙니까? 예. 그러면 3석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도 합의안까지 만들었는데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다. 네. 라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예. 그 고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별 변화도 없는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 안 했고 자기들이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내팽개 쳐버린 정당이 되는 거죠. 제가 봐서는 국민들이 뻔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한국당이 좀 그 내부적으로는 약간 좀 며칠 동안 어수선했는데요. 이제 당직자를 교체하고 뭐 엊그제는 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뭐 좀 그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지금 그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당내 분위기는 어제 하루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예. 어제 나경원 대표께서 임기까지만 하시고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충분히 그 최고위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셔서 다들 마무리됐고요. 지금은 이제 세 분이 네. 그 원내대표 출마를 하시는 걸로 하셨고 또 더 아마 주말 동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예,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되시죠.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뭐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타협이라든가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협상이라는 분위기가 좀 건 달라질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나 대표께서도 네.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전쟁 중에도 협상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예. 자, 그 말은 같이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협상을 하자는 거고 그 강병원 의원님께서는 늘 이제 옛날 뉴스에 자꾸 그 최근 뉴스를 안 보시는 것 같은데 270석의 비례대표를 안 한다고 한 이후에 네.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당에서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얼마든지 플렉시블하게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자, 국민들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국민들은 250석을 하든 240석을 하든 25석을 하든 연동형 비례제를 하든 뭘 하든 관심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뭐냐면 지금 정말 어려워진 경제 도대체 누가 살릴 거냐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믿고 찍어줬는데 속된 말로 경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집값 잡겠다 그러면 전세값 뛰고 서울과 지방은 더 격차 벌여놓고 일자리 없어지고 점점점 삶이 팍팍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니네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그래서 그럼 한국당은 왜 선거법 가지고 이러냐. 자,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은 야당에 표를 줍니다. 야당에 표를 줘서 지역구에서 과반 이상을 먹으면 그리고 정당 투표에서 1위를 하면 당연히 과반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게 되면 국민들이 아무리 지역구에서 과반 이상을 뽑아줘도 절대 제1 과반이 넘는 야당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독재란 얘기를 하고 문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이 선거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선거법이 그렇게 저기 단순한 게 하려면은, 아니고요. 예, 잠깐만요. 네. 이를테면 한국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나서 다른 야당과 다시 또 이 공조 체제를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저희가 외면을 할 수는 없죠. 자, 그렇게 되면 뭐 물론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가짜 뭐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지역군 여기 찍고 뭐 비례는 저기 찍으라 하는 이상한 여태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또 뭐 헌정사 한 번쯤 보지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우리가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요. 정상적인 방법을 놔두고 왜 이렇게 이상한 걸 하냐는 거예요. 누군가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정의당이고 그 정의당과 야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이런 걸 바로 담아야 많이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거법을 절대로 이거는 연동형 완전 연동 지금 100%는 이제 많이 줄어서 50%고 지금 40%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있는데요. 저는 진정성 있게 한국당도 이렇게 전국을 교착 상태로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지도부든 아니면 향후에 또 새로 지도부가 구성되든 진정성 있게 정말 다시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당이 힘이 있잖아요. 여당이 자리를 깔아주셔야죠. 그리고 제1야당 같이 하자. 그리고 정말 밤에 만나시든지 밤새 만나시든지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건가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저는 바람직한 정치라고 어쨌든 뭐 지금 봅니다. 시간이 뭐 별로 없는데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뭐 완전 평행선이고요. 그렇죠. 예, 제가 접점을 봐서 찾을 김정재 수가 없는데 의원님 어쨌든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뭐 9일쯤 해서 본회의를 열지 모른다라는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각 당들이 뭐 어떤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의 뭐 전국에 이제 뜨거운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여권과 검찰 간의 상당한 좀 뭐 어떻게 보면 뭐 전면전 양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연일. 어젯밤에는 이제 그 청와대의 이른바 이제 하명 수사 의혹의 이제 최초 제보자가 경쟁 상대의 뭐 측근이었다, 뭐 이게 밝혀졌어요. 네. 그리고 오늘 뭐 그 당사자인 이제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입장을 다시 한번 낼 거라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명 수사라는 말이 맞을까 싶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그 김기현 시장이 피고발인이었습니다만 이 김기현 시장을 경찰이 소환 조사도 안 했다는 건 팩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원래 이거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김기현 시장 비서실장과 그 동생에 대한 수사였거나 예. 혹은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검찰이 이거에 관해서 마치 김기현 시장 무슨 수사권으로 명칭을 써가지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건 절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 경찰이 김기현 시장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할 때 검찰이 단독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받았겠습니까? 검찰에 요청을 하고 검찰이 검토해가지고 이거를 법원에 요청해가지고 발부받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단독으로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지검, 검찰이 함께 수사 지휘를 해서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1년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그 울산지검에서 수사했던 거를 중앙지검으로 올려와가지고 이거 청와대가 하명 수사라고 했다라는 것은 당시 그러면 검찰이 수사 지휘했던 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잠깐만요. 근데 네. 제가 여쭤봤던 거는 이번에 새로 이제 밝혀진 사실, 어제 뭐 그 청와대 쪽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외부인이 이제 제보를 했었던 거다. 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만 얘기하고 이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어쨌든 그 시점도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 경쟁 후보의 측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를 했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청와대를 거쳐서 경찰에 제보된 건 이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분명히 어떤 그 오해 여지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그 어쨌든 울산시청의 고위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예. 2015년까지는 예. 그 뒤에 울산발전연구원으로 갔습니다. 네. 그때부터 어쨌든 김기현 시장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이분이 김기현 시장 주변의 비리에 대해서 뭔가 수집을 하고 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 좋았을 수는 충분히 있다고 개연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교한 시점이 송철호 후보 캠프에 있었던 그 시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청와대 감찰반의 임무가 이른바 이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그들의 권한이 맞는지 그건 이런 불가능한 부분에 일이죠. 대해서는 아니죠. 그래서 충분히 얘기했던 게 그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서 예.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했고 예.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상징적인 인물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아니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니까 검찰 측에서 굉장히 수사 방해를 많이 했고 이것에 대한 감찰 차원에서 내려갔다라는 게 고인의 주장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것이 하명 수사가 아니라 예. 무슨 김기현 선출직 시장을 감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의 갈등에 대해서 감찰하러 갔던 것이 저는 예. 맞다고 봅니다.
한국당 쪽에서는 뭐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죠. 아니 이 사건은 네. 지금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소위 말하면 정권이 직접 나서서 지방선거에 개입해서 선거 공작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당의 후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청와대가 직접적 개입을 한 거죠. 자, 요는 뭐냐? 어저께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선거 개입 사건이죠. 김기현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이 첩보를 맨 처음에 받은 것이 누가 제보를 했다 그랬습니다. 예. 제보를 한 걸 SNS에 제보를 한 걸 예. 자기들이 약간 가공을 해서 약간 편집을 해서 보기 좋게 편집을 해서 보고를 해서 경찰로 자기들 소관이 아니어서 경찰로 이첩한 것이지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진실이 몇 시간 뒤에 밝혀졌습니다. 그 제보자가 누구냐? 제보자가 바로 지금 울산시장인 송철호의 측근인 송병기죠. 송병기 지금 현재 울산 부시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보를 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의 모 행정관, 무슨 모 행정관이죠. 그 행정관이 물어온 것이다. 물어와서 내가 얘기를 해줬다. 소위 말하면 하명 첩보인 거예요. 그냥 첩보가 아니라 하명을 받고 청와대에서 야 좀 조사해라. 니네 좀 뭐 어떤 것 좀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김기현 측근들 조사해서 올려라. 라고 하니까 잘잘잘 분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교통건설국장을 했어요. 네. 2015년까지 다 그 관련 내용입니다. 자기가 아는 내용을 얘기를 했죠. 자, 그때 그러면 청와대가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택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송철호 선거 캠프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소위 말하면 한국당 후보에 대해서 첩보 지금 잘못된 그 비리를 청와대가 수집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보기 좋게 편집을 한 다음에 네. 백원우 민정 비서관이죠. 이거 예.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고 다시 이첩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자기가 직접 하면 또 오해를 받을까 봐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또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으로 내려가고 울산 경찰청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또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거 내려간 이유는 뭐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고래고기 사건은 청와대에서 관여할 게 아닙니다. 이거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청와대에서 하명을 해서 선거에 정말 직접적으로 개입한 한 사건이고 또 특히나 김기현 그때 그 당시에는 후보죠. 후보가 시장이 그 공천을 받는 그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15% 앞서가다가 이 압수수색 이후에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져서 결국은 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비단 울산에서만 됐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 압수수색 양산. 압수수색 영장은 결국 검찰이 수사 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검찰이 검찰이 그러면은 하명 수사 받아서 선거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십시오. 검찰은 지금 이전에 네. 오늘 같은 이런 그 하명 첩보 이런 식의 첩보가 있었든지 경찰은 알 수가 없죠. 예. 지금 모든 언론이나 지금 모든 국민들도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잠깐만요. 울산지검이 예. 내사를 했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아니,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다는 거 청와대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전혀 청와대에서-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 본인이 울산에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타다했고요. 송경기가. 그 예. 건설업자가 자, 이거를 예, 예. 지금 여러 제가 좀 기관에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을 넣은 건 다 나와 정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뭐 이제 두 분의 말씀이 이제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요. 어차피 지금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시시비비는 좀 가려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근데 뭐 이 민주당 쪽에서는 뭐 특검 얘기도 나오고 한국당 쪽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검찰이 이 정권의 어떤 그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그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봐서는 뭐 이렇게 그 첩보가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됐는지는 예, 저는 예. 충분히 그 검찰의 수사하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하명 수사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일반적인 행정상의 첩보가 들어온 것을 예. 이첩해서 시작된 것인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 보면은 이 검찰과 한국당의 이런 검은 거래, 커넥션 짬짬이가 너무 정도가 심합니다. 이 우리 국민들이 한국당이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선진화법 위반한 건 다 봤습니다. 검찰이 그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송치 의견까지 할 정도가 됐는데 검찰이 가져가 버렸죠.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진전이 없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과 한국당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겁니다. 왜? 네. 공수처를 반대해주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해주는 한국당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이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 검찰과 한국당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고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 입시 비리에서 고발했습니다만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발했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수사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본인들의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거죠. 왜?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철저하게 검찰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게 청와대이고 여당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네. 표적 수사로 전방위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양당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를 들어보면은 사실 뭐 지금 뭐 청와대와 이제 그 검찰 간의 갈등도 있고요. 여와 야 사이의 어떤 공방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실체가 이제 밝혀질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주장이고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좀 이렇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요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지켜봐야 될 검찰 부분인 지금 것 근데 같고요. 문제는요.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청와대와 여당이 끊임없이 지금 검찰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과도한 수사다. 정치 개입하지 예. 마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이러지 않아요.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패스트트랙 지금 선진화법 조사하고 위반 있어요. 관련해서 지금 성역 없는 하고 수사가 있습니다. 되고 성역 있습니까? 없는 예.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얼마 전에도 수사도 진행이 안 되고 얼마 전에도요. 있습니다. 운영이 아니 얼마 전에 의원님도 압수수색이 국회 있고 선진화법 저도 위반하셨습니다만 세게 걸려 있어요. 소환 세게 조사에 걸려 응하셨어요? 있지만, 아니 저는 끝나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저런 가십니까? 식으로 네. 지금 저런 식으로 예, 그런 잠깐만요. 식으로 아무래도 정권의 뭐- 비리를 덮을 예. 수가 없습니다. 비리를 덮는 그러니까 게 그게 아니라 괜히 한국당 검찰과 의원들 끌고 들어가지 한국당의 검은 말고요. 거래입니다. 검은 검찰 거래를- 개혁을 아니, 자초시키고자 아니 하는. 검찰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왜 힘없는 야당하고 거래를 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 멋지고 정의롭게 칭찬했던 윤석열이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검찰을 몰아붙이는 거 좀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